2016년 인천 구월동 인근의 실경여자 중학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몰두하며 인정과 인기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던 시기였다. 나는 유아를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관찰했다. 유아는 타고난 외모와 감각적인 센스, 그리고 칭찬에 쉽게 흔들리는 자존감의 취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그녀의 인기를 곁에서 누리면서 그녀가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은밀한 시기심을 키웠다.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공감자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의 불안을 읽어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유아는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녀는 모두가 예상하는 강력한 후보였지만 늘 불안해하며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녀가 준비한 연설문 초안은 진솔하고 현실적인 공약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 순수한 열정을 꺾어야만 했다. 유아야, 너 너무 진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애들은 내가 학교 끝나고 얼마나 멋지게 노는지, 축제 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해. 공부만 하겠다는 모범생 리더는 경쟁 상대인 지은이만으로 충분해. 너는 인기 있으니까 내가 부회장이 되면 고3. 언니들도 환장할 만한 아이돌을 축제에 초청할 수 있다고 약속해. 어차피 공약 지킬 필요 없잖아. 사람들은 솔직히 약속보다는 환상에 더 쉽게 넘어와. 넌 잘 노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밀고 나가야 돼. 나는 유아에게 실행 불가능한 파격적인 허위 공약과 자유에 대한 과장된 메시지를 담도록 부추겼다. 유아는 망설였지만 나의 조언이 더 영리한 전략이라 합리화하며 연설문에 반영했다. 유아의 연설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결국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그녀는 공약 이행 때문에 학생회 지도 교사였던 김덕수 선생에게 끊임없이 질책받았다. 특히 교복 자유화 공약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큰 반발을 샀고 유아는 학생들에게 약속만 앞세운 무책임한 회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그녀의 인기는 급격히 추락했고 유아는 이때부터 타인의 비난에 대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공격이라며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는 내가 심어준 피해 의식의 씨앗이었다. 졸업을 앞둔 겨울 유아는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다. SNS 스타들의 모습에 집착하며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고 늘 불안해했다. 유아야, 너 고등학교 가면 다들 엄청 예쁘게 꾸미고 다닐 텐데 너는 타고난 스타성이 있지만 그걸 묻어버리면 안 되지. 솔직히 요즘 유행하는 뿌띠 성형 같은 거 알아보는 게 어때? 졸업 선물로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너 지금도 예쁘지만 약간만 손보면 완벽해질 수 있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완전히 달라진 유아로 나타나야 돼.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빠른 길이야. 나의 조언은 유아의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와 인정 욕구를 동시에 자극했다. 결국 유아는 나의 말을 따라 작은 시술을 감행했고 외모에 대한 집착을 더욱 심화시켰다. 나는 유아가 나의 조언 없이는 어떤 중요한 선택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에 만족했다. 2018년 인천 실경여자고등학교 입학 후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학생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스펙을 과시하는 데 몰두했다. 유아는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 나의 조언에 힘입어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싸 이미지를 구축하려 애썼다. 고등학교 2학년 유아는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명문대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었지만 미술교사 정 선생은 유아에게 미술 실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대 진학을 간절히 권유했다. 정 선생은 유아의 드로잉에서 보이는 독특한 감각과 색채 표현을 극찬했다. 유아는 자신의 꿈과 현실적인 기대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유아는 나의 집 근처인 인천 연수동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나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주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 선생님은 네가 미대 가면 한국의 프리다 칼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엄마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하시고 나 진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속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재능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꿈을 짓밟는 안정이라는 포장지를 건넸다. 유아야, 너 미대 가면 솔직히 재능 있는 애들 진짜 많잖아. 네가 지금 잘하는 것과 진짜 프로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달라. 미대 가서 굽는 예술가 되느니 경영학과 가서 적당히 안정된 직장 잡고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너 굳이 고생길 택할 필요 없잖아. 솔직히 내 그림은 취미치고 좋다, 딱 그 정도 아닐까? 내가 돈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성공이야. 나의 말은 유아의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에 정확히 박혔다. 결국 유아는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문과를 확정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잠재력을 봉인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진로를 확정한 후 유아는 스트레스를 SNS 활동으로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올리는 SNS 중독 증세를 보였고 좋아요 수가 줄어들면 극도로 불안해했다. 중간고사 기간 중에도 유아는 공부 대신 비싼 브랜드를 무리해서 구매하고 그 인증샷을 올리는데 몰두했다. 야 유아야, 이 한정판 운동화 꼭 사야지. 솔직히 중간고사 성적 잘 받는 것보다 지금 이 한정판 인증샷 올리는 게 너한테 좋아요 100개는 더 벌어다 줄걸? 네가 가진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는 거야. 돈은 또 벌면 되지. 당장 지금 이 순간의 인기를 놓치지 마. 나는 유아가 소비를 통해 순간적인 만족감과 타인의 인정을 얻도록 유도했고 이는 그녀의 학업 성취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유아의 성적은 눈에 띄게 하락했고 그녀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나쁜 선택을 하면서도 항상 나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구조에 갇히게 되었다. 2020년 유아는 실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고 나는 그 근처 캠퍼스에 입학했다. 성인이 된 유아는 고등학교 시절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듯 조금은 과격한 자유를 즐기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대학생활 초기에 만난 같은 과 선배 준영과의 연애에 깊이 빠져들었다. 준영은 겉보기에는 젠틀하고 매력적이었으나 심각한 가스라이팅과 통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유아에게 과도한 메시지 확인과 행동 보고를 요구했고 유아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준영은 유아의 사소한 실수나 불안을 이용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반복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렸다. 유아는 점점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의 시선이 그녀에게 더 강하게 꽂힐 기회가 되었다. 나는 유아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묘한 우월감에 사로잡혔다. 그해 가을 유아의 절친한 동기 혜린이 나에게 연락해왔다. 혜린은 준영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아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혜린은 간절하게 유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 헤어지도록 조언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유아를 구해줘야 한다는 혜린의 부탁에 오히려 유아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부추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혜린아, 너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유아가 준영 선배랑 헤어지면 엄청 힘들어할걸? 유아 성격 알잖아. 걔는 누가 옆에서 계속 붙잡아줘야 해. 준영 선배가 좀 통제하고 가끔 돈 문제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유아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약간의 집착은 사랑의 증거일 수도 있잖아. 솔직히 완벽한 남자 어디 있니? 유아가 좀 맞춰줘야지. 네가 섣불리 말해서 유아를 흔들지 마. 나는 혜린에게 진실을 숨기라고 종용했고 유아에게는 준영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서툰 표현이라고 포장했다. 유아는 나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원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 유아의 눈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학점은 곤두박질 쳤으며 그녀는 극도의 관계 의존성에 빠졌다. 이 시기 유아는 가족들에게도 준영과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이는 나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나약한 선택에서 찾지 못하고 나의 조언이라는 검은 다리 그림자 아래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통한 단기 재테크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준영과의 관계는 결국 폭력적인 파국을 맞았고 유아는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인천 실경국제도시 인근의 작은 사업체가 갑작스러운 부도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유아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인천 연수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이때 유아의 어머니 영선 씨는 평소 유아의 소극적인 성격과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다. 너는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없니? 저딴 남자 만난 것도 지금 이렇게 돈 벌어야 하는 것도 다 내 팔자야. 이 무렵 유아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20대 초반 소액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에 현혹되었다. 이는 사실상 다단계 사기에 가까운 부동산 공동투자 모임이었다. 유아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빠르게 불려 집안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절박한 상태였다. 그녀는 나에게 이 모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나는 유아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지금 이 아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부추겼다. 야 대박. 왜 나한테 이제 말해. 유아야 너 진짜 촉 좋다. 너 맨날 불안해하지만 말고 이런 거 할 때는 과감해야지. 네가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 공부해서 취직? 10년 걸려도 안 돼. 지금 당장 이 기회를 잡아야지. 나도 돈 있으면 같이 했을 거야. 너는 성공할 자격 있어. 얼른 시작해. 엄마한테도 너밖에 희망이 없잖아. 유아는 나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모임에 참가했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물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받은 소액의 등록금까지 모임에 쏟아부었다. 이 모임은 당연히 사기였고 몇 달 후 그녀가 투자한 돈은 공중분해되었다. 이 사건으로 유아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극도의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유아는 이 모든 실패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아닌 나쁜 친구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놓였다.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해 급성 불안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2년 청년층 사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던 시기였다. 모든 것을 잃은 유아는 극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렸다. 그녀는 타인의 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되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숨겨진 악의가 있다고 의심했다. 유아는 결국 학교를 장기 휴학하고 인천 구도심의 외곽 지역에 작은 원룸을 얻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녀는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이 시기 유아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의 허위 공약, 고등학교 때의 재능 포기, 파국적인 연애, 그리고 마지막 사기 투자까지. 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남인주의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힘들 때 민주는 항상 나에게 잘 될 거야, 내 선택이 맞아,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 하지만 그건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검은 달의 그림자였다. 나보다 잘 나가던 내가 밑으로 곤두박질치기를 바라는 무언의 질투였을까? 나는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가장 안 좋은 길로 안내했다니 이 세상에 진실된 조언이 있기나 한 걸까? 유아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을 기록했다. 한때 아무도 못 믿게 되는 불안증도 있었지만이라는 문구는 이 시기에 그녀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대변했다. 그녀는 나의 조언이라는 악의적 긍정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직감을 무시했던 과거를 깊이 후회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했다. 이 고립의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조언과 악의적인 조언을 구분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타인의 시선과 칭찬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했으며 나 같은 사람의 조언에 쉽게 의존했던 것은 결국 자신 내부의 나약함 때문이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유아는 긴 재활과 치료 끝에 단단해진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과거의 불안에 떨던 모습은 사라졌다. 그녀는 남인주를 포함한 예전 친구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더 이상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아는 복학 후 선택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선택이나 고민 등의 상담을 해야 할 때면 상대방의 표정, 눈빛, 숨겨진 감정까지 주시하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타인의 달콤한 말이나 긍정적인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놀랍게도 유아는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도 부전공으로 디자인 학부 수업을 신청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짓밟았던 그녀의 재능을 이제야 스스로 꺼내들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더 이상 서랍 속 비밀이 아니었다. 유아가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모든 선택을 회고하며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내가 20살까지 했던 모든 결정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 경영학과를 선택한 것도 준영을 계속 만난 것도 그 사기 투자 모임에 들어간 것도 모두 안정적이고 싶다는 나의 불안을 포장해준 누군가의 달콤한 말 때문이었다. 그 말들은 나를 위한 조언이 아니었다.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려는 악의에 찬 속삭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모든 안 좋은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이제야 겨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다. 한때 아무도 못 믿게 되는 불안증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지 않는다. 단단하고 독립적이며 나만의 길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고 나아갈 나침반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많은 파국을 겪은 후에야 깨달았다. 유하는 이제 그녀의 상처와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는 과정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그녀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쁜 친구가 주었던 검은 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빛을 찾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사실 학창시절 남인주와는 사건이 몇 가지 더 있지만 큰 사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 기타 다른 사건들은 생략하고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바보같이 모든 선택을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큰 선택을 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시절 나는 가족과는 추억이 많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선택이 곧 나의 선택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겪어봤던 사건들로 지금의 나로 거듭나 사람관계와 감정에 대해 조금은 잘 파악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믿고 계신가요? 혹시 그 믿음에 의심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타인의 결정이 잘 됐다 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과 결정에 타인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더욱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